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승초등학교 18학년도 졸업생 조은주라고 합니다. 장승초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쭉 다니고 홈스쿨링을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은 전국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에 4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졸업을 이제 다음 2월에 앞두고 졸업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지금 20살. 20살? 20살? 네, 일단 궁금한 얘기는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우리 운주도 장승초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운주가 생각했을 때 장승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께서 질문지를 먼저 주셨는데요. 정말 고민을 했어요. 장승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2학년 때 이우주 선생님, 3학년 때 윤희로 선생님, 4학년 때 강희조 선생님, 5학년 양양, 6학년 때 정근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들과 함께한 모든 일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얘기를 하려면 계속 할 만한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고민이 되었는데요. 저는 역시 글쓰기를 꼽게 될 것 같아요. 장승에서는 사실 야외 활동을 잘 많이 하는데요. 이 활동의 마무리는 항상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니면 학교 외 활동을 하면서도 글쓰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 항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이 되면은 글을 쓸 일이 생각보다 참 많은데요. 그 글을 쓰면서 좋은 글을 쓰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접하는 이제 참고할 만한 논문들도 그리고 교재도 사실 영어체나 참 좋지 않은 우리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실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다 보면은 영어체가 정말 많이 외래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쓰다 보면은 고민이 많아지는데 저도 그래서 어떤 좀 학문적인 언어로만 된 이런 진실하지 않은 글을 쓰다가도 장승에서 배웠던 글쓰기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 활동과 삶과 이어지는 이런 글쓰기로 항상 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오려고 노력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글쓰기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아까 지리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지리산은 여기 장승 오는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항상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리산을 가면은 일단 자연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또 저 자신이 있었어요. 지리산 종주를 4학년 때부터 저는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 3번을 했었는데 항상 길을 걷다 보면은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 힘드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말이 정말 많잖아요. 말도 많고 그런데 힘드니까 이게 말을 안 하고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면은 이 내 감각, 내가 힘든 거나 땀나는 거나 걸는데 다리 아픈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이 여기 자연 공간 안에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물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죠.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장승에서는 모든 어른들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아이들을 배워주시죠. 하지만은 학교 밖에서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산에서는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도 힘든 거를 사실 애들은 체력도 좋으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날래게 이렇게 산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만남들 또 조별로 산에서 먹고 자고 하는 활동을 쭉 함께한 친구들과의 이제 공감이나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잘 짜여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좀 더 생각이 들고 그걸 잘 유지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주가 얘기해줄 때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이름이 나오는데 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살갈 때 이런 생각 못 하는데 집에 살갈 때 이제 2번 남았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연 속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운주를 담임을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교과전담 교무를 하면서 이렇게 과학과 영어를 그때 제가 감히 영어를 친것 같아요.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진학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저희 학교 친구들은 진학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전주에서 온 친구들 전주 일반 중학교로 가는 친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때는 이제 구기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운주는 특이하게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진학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학교를 가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친구들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 뭐 일반 중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대안학교 같은 데로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딱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실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그렇게 결정한 뜻이 뭐예요? 사실 제가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가고 왜 홈스쿨링을 하게 됐는지 이제 여러 시선으로 참 물어봐 주셨어요. 궁금한 분들도 있고 왠지 저와 함께 신나는 분들도 있고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때부터 쭉 그러니까 답변들을 만들어 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답변 리스트들이 쭉 있어서 사실 지금 장점 10가지, 단점 10가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유, 셋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3살, 14살이었고 그때 학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학교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갈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할래라는 이제 선택권이 저한테 있었고 그거는 약간 좀 사탕을 먹을래 초콜릿을 먹을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 너무 맛있고 멋져 보여서 그리고 초콜릿을 먹는 내 삶이 되게 신날 것 같아서 초콜릿을 이렇게 덥석 잡았어요. 덥석 잡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좀 물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너는 왜 사탕을 선택하지 않았니? 사탕이 맛이 없었니? 다른 사람들은 다 사탕을 먹는데 너는 왜 초콜릿을 먹니? 그런데 저는 그냥 정말 초콜릿이 좋아 보여서 초콜릿을 덥석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증을 다니면서 누구도 저한테 부모님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도 남들이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준 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라고 했고 누구도 네가 하고 싶은 것보다 모두가 하는 게 더 중요해. 그거를 고려를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고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저는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 살아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20살인데 대학교 졸업반이래요. 그동안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그 과정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뭘 하면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확 깨준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바로 봤고요. 그리고 8월에 봤고 그 다음에 15살 때 4월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홈스쿨링 기간이었는데 근데 사실 검정고시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막 압박이나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이제 그대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청소년 프로젝트들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 뮤지컬 팀에 들어가서 뮤지컬 공연도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청소년 평화 기행, 평화 여행 같은 거를 좋은 기회로 이제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이제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들어있는 연희와 그런 역사도 보고 그리고 제주도에 사상 기행도 가고 또 러시아로 이제 고려인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러 떠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참 우리 장승초와 비슷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마을 공동체와 이 2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홈스쿨링 기간을 보냈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 남은 기간에 사실 15살 때 중2 나이에 4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면은 이때 나의 청소년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뭐 해외로 가볼까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홈스쿨링을 이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수능을 볼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수능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를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그해 11월에 수능을 봤고요. 수능을 봐서 이제 여러 군데 대학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 언어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도 정말 좋아하던 과목이 영어여서 언어 쪽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사실은 대학을 갈지는 미정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갈지는 몰랐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졌고 그래서 제가 이공학번 코로나학번인데요. 그때 대학 말고 사실 해외는 더욱이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학교 밖에서 대학 밖에서 제가 많이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었고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제 집에 가까운 대학을 저는 전쪽에 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저는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와 언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영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교직도 프랑스어 영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프랑스 교환학생을 1년 정도 다녀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졸업반으로 졸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잘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있나요? 네, 사실 지금은 저도 대학에서 5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 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쫙 정리가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찾아보면 길은 항상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그 공부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활동처가 제한이 되고 대학을 진학했다. 네, 인스타 팔로우예요. 가끔 보면은 운주가 한 번씩 찍은 사진 보면 멋진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프랑스 사람들이랑 막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그런 배경도 프랑스가 없고 여기 이제 지금 프랑스가 있나? 저번에 러시아가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학과 그걸 하고 영어나 그 전공을 선택한 어떤 동기랑 또 앞으로
이제 20살입니다. 이 친구 거의 뭐 내보면 한 저보다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아주 아주 힘차게 나갈 더 힘차게 나갈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힘차게 나갈 이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당장 다칠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긴 미래를 봤을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 저의 미래 계획을 이제 몇 살까지는 이거를 꼭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압박이 이제 당연히 사회에서 있다 보면은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 대학에 처음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같은 학과 선배가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 복수 전공도 고민하고 있고 뮤직도 고민하고 있고 이럴 때 다른 것도 다 좋고 스펙 되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네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다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학생활 진주는 그때부터 그거였거든요. 대학생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해보자. 그것처럼 저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또 더 미래를 얘기를 한다면은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졸업반이고 정해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명절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졸업하면 뭐 할래?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친척 집에 안 가요. 어떤 뭐 혹시 불안감 같은 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나 또는 너무나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다들 경쟁이 너무 각박하고 이래서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문주는 그런 건 혹시 없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사실 불안감이라는 거는 불안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는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실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를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구체적인 이름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쩌면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청소년들 그러고 청소년한테는 입시, 청년들한테는 그 다음에 취업. 사실 이게 말이 그것이 사실 똑같은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압박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사회가 또 끊임없이 변화를 하니까 그 압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불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저 자신과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 불안감을 혼자 이겨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할 때는 오히려 나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끊임없이 나눠가면서 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친구들, 같은 친구들, 학부모들, 아이들, 같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팀을 지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좋고 또 효율적인 팀은 부모와 자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뭐를 원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항상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제 인생을 같이 어쨌거나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기획을 해나가야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정말 한 팀이 된 것처럼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만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는 정말 팀원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이 불안감 속에서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 졸업반이라 확실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네요. 부모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운주가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운주의 결정을 잘 믿고 지원해 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부모님은 어떤, 지금까지 운주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어떤 역할 또는 어떠셨어요? 궁금하고. 그 홈스쿨링을 결정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사탕을 먹을래 초콜릿을 먹을래라는 질문을 우선 부모님이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너는 사탕을 먹어라고 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을 때 너는 사탕을 먹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어, 뭐 먹을래?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이제 저의 질문 상태와 고민 상담가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찾아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반항해 본 적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사춘기 때. 사실 제가 이거를 재밌게 말을 하려면은 해봤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반항을 사실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어떤 반항이라고 여겨져야지 반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싸운 적 정말 많고요. 대든 적도 정말 많고요. 화내거나 혼난 적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사실 때를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러니까 이야기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하거나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얘기를 내가 하고 의견을 말했을 때 이거를 반항한다고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냥 내가 의견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상대를 해주시면은 딱히 반항을 할 일이 없거든요. 잘 들으셨죠?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친구한테 궁금하다는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미리 안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운주가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후배들도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후배들도 그러면 아주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제 들어도 못 많이 모를 거고, 여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있네요. 여기 후배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마지막으로 혹시 운주가 여기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질문지에 없는 거라?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선생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뭐든 다 한 것 같고요. 많이 또 집에 가면은 또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말 할 걸. 근데 지금은 그냥 모두들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장승 어린이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운주만의 길을 당차게 가고 있어요. 정말로 응원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할게요. 네, 운주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운주께